대전이 지역구인데요. 5선의 이 중진 의원이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선거 이후에 여당이 많이 이제 여러 면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초재선 의원들 모임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히 그 민심에 터잡아야 될 정치 세력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아주 준엄한 꾸짖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를 또 개선하려고 하는 또 실행 의지와 또 그런 다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탈바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거 패배의 이제 원인을 놓고 나름대로 진단이 이제 서로들 좀 다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선거 참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흔히 거론하는 집권 세력, 대통령부터 청와대 또는 정부는 물론이고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집권 세력이 오만했다 또는 독주를 일삼았다 또는 하여튼 민심에 터잡지 않고 어느 특정 아젠다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해왔다 또는 자신들의 잘못이나 어떤 비리 등등의 잘못된 점은 오히려 외면하고 다른 잘못들에만 너무 치중을 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총체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게 좀 거론되면 이 당내 기류가 좀 팽팽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화두와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 물론 재판 중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이 예. 선거에 그 영향을 입혔다 안 입혔다 얘기는 사실은 본질하고 관계도 없고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좀 부풀려져서 이것이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조국 장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만 그를 대하는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대하는 당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이 그 눈높이와 맞았는가가 문제인데 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초선 의원들의 반성이고 또 당내의 반성의 기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조국 장관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또 집권 세력의 그런 입장과 시각과 그런 것에 잘못됨이 있었다라는 자아 반성이지 그 책임을 조국 장관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닌데 네. 이것이 마치 혼재돼 가지고서 조국 장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없다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사실 부분이었다고 봐야겠죠. 부동산 문제가 이제 조세의 부담, 재산세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까지도 이어지고 네.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또 매입할 수 있어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그런 좌절감도 심어졌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극소수의 투기 세력들 빼놓고는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네. 이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 관심 갖고 많이들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그 첫 무대가 이제 금요일에 있을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잖아요. 네네. 예. 윤호중 의원, 이 박완주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 경선. 네. 이 원내대표 이제 경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되는 첫 시발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선 관리 과정도 매끄럽게 잘 돼야 되겠지만 후보 나오시는 두 분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이나 뭐 거기에 또는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놓여 있는 위기적 상황 또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어떤 비전과 각오 또 실행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잘 국회의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이제 크게 승리를 하면서 사실 이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이 이제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윤호중 의원, 박완주 의원 두 분은 좀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상임위원장도 야당에게도 좀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여야 간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비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여야가 수기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좀 안분될 수 있는 위원장 네. 자리를 안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께 여야 간의 진영 대결이 아니고 협치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후보의 의견이 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되든 좀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이 국회를 꾸려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고요. 뭐 두 분이 사실 뭐 다 주류라고 봐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또 이 약간 뭐 언론인들은 친문, 비문 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친문 비문을 그걸 나누면서 그런 구조화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매우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네. 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 비문의 문제보다는 당의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위치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면 그 주요한 위치에 있었거나 영향을 입혔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좀 비껴 있고 또 새로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당직이나 직책을 맡아서 당을 이끌고 국정을 이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것이 친문 비문의 뭐 구별 또는 편가르기 이것으로 치닫는 것은 적절한 방법도 아니고 또는 별로 국민들이나 또는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은 이제 부동산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 4월 중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이해충돌 방지법 또 의원님이 또 유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달 안에 꼭 처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랫동안 돼왔기 때문에 네. 문제되는 쟁점 중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여야 간의 합의가 도저히 안 되거나 또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만 제외한다면 이거는 뭐 수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돼왔던 것이기 때문에 숙성이 되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지의 문제고 실행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민들께 약속한 것인 만큼 여야 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너무 처리가 안 되고요. 국민들이 좀 관심 가졌을 땐 좀 반짝하다가 또 이렇게 좀 관심이 멀어지면 처리가 안 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네, 저희 국민들의 시각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4월 중에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가 뽑히면 다음 달에는 또 당대표를 선출하잖아요.
네. 예. 당대표, 차기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이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당대표의 역할이 뭐, 그 정권 재창출에만 머무르는 것은 좀 너무, 좀 낮은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예. 한국 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잘 이끌고 나가고 국민들께 편익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덕목으로는 당연히 이제 민심에 터잡아서 소통하고 또 공감을 구축해낼 수 있는 것이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당내 일부 강성 당원들에 대한 것이든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한 것이든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강건하게 리더십을 잘 민심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얻으면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끊임없는 인내력과 또 그런 소통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당 내 지금 유력 주자는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제 총리에서 이제 사퇴하고 직접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세균 총리.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워낙 또 중진이시니까. 네,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나 인품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훌륭한 인품과 또 역량을 갖춘 분들이고 네. 개인적인 뭐 평가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이제 그분들도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각성을 더 새롭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더 분발해서 당을 잘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물론이고 또 대선 후보로서 또 대통령감으로서 능력, 역량과 의지와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4.7 재보궐 보선 결과는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인식과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느냐 또 뜻에 맞춰야 되느냐라는 점을 늘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활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세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자임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의원님이 아무래도 또 이 충청권에 계시니까 양승조 충남지사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같은 또 동양이시고. 예, 아니 뭐 훌륭한 다 말씀드린 대로 다 훌륭한 분들이고 역량도 갖추고 또 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도 구축을 하셨으니까 예. 뭐 뜻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출마를 해서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이 돼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그런 과정 사실은 누구 특정인이 대선 후보가 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있어서도 그 뜻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고 민심에 터잡아서 민심에 원하는 방향대로 또 국민들에게 편익과 국가 발전에 도움되도록 하는데 본인이 그 뜻과 어떤 그런 의지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후보자로 나설 때는 모두 하겠다라고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예. 그 된 이후에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사실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국민들께서 인내력 있게 지지도를 끝까지 유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이 회의를 주재하셨지만
역시 올해 이제 가장 큰 이 역점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큰 상황인데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새로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상생 방역을 들고 나왔잖아요. 좀 방역 당국과는 좀 차이가 있고 하는데 좀 신선하기도 하고요. 끝으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 서울 시민이 원하는 또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중앙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쓰는 용어나 개념 또는 슬로건은 좀 약간 다른 것이 있을지언정 설사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또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 코로나를 퇴치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차이 때문에 큰 본질, 큰 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작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향과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